새벽 4시 페루 해군 작전실. 정적과 긴장이 교차하는 심야, 눈을 부릅뜬 장교들과 군관들이 레이더 화면에 매달린 채 숨죽여 있었다. 짙은 어둠 속 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메아리치는 조용한 밤이었다. 하지만 이 평온 속에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주요 표적 포착. 중국 어선 30여 척이 연안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접근 중. 모두 준비. 즉시 대응 태세 돌입. 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작전실은 그제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이 급변했다. 노후된 페루 해군 함정의 엔진 경고등이 깜빡거리더니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무전이 날아왔다. 출력이 급감합니다. 최고 속도도 낼 수 없습니다. 25노트를 뽑아야만 하는 함정이 고작 10노트로 주저앉았다.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이 흐르고 모든 시선이 한 함정에 집중됐다. 그제서야 현실이 두려웠다. 중국 어선들은 이미 공격 위치를 벗어 레이더 속점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놓쳤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던 바다 또 빼앗겼습니다. 페루 해군 내부는 아우성이다. 또 매달 반복된다. 이젠 자신감마저 사라졌다. 눈물과 분노, 절망이 교차하는 목소리였다. 이번 달 들어 벌써 6번째다. 페루 해군 장교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외침보다 더 무겁게 자리 잡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력한가? 우리는 왜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없나? 국제해양안보조사관인 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질문이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페루는 3000km가 넘는 광활한 해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다를 지킬 힘이 없었다. 회색빛 아침이 밝기 전 작전실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함포도, 어뢰도, 경고방송도, 저지작전도 소용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공허한 희망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중국 어선이 밀수선을 에스코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정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상황실의 긴급 보고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밀수선, 마약, 불법 조업 그 단어들은 지옥문처럼 작전실에 떨어졌다. 이건 국가의 치명적 실패입니다. 작전 지휘실에는 장교들의 고뇌가 가득했다. 다음 달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해양 주권 수호는 그저 희망인가? 이 모든 고민들이 서사처럼 화면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때 라디오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재난이 시작되는 새벽 4시. 경종이 울리는 순간이었다. 상황 심각. 국가가 무력하다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작전실 작전 장교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모든 이의 시선은 창문 너머 막연한 바다만 향했다. 하지만 바다 딛고 있던 사람들은 바다마저 잃는 것 같았다. 바다를 잃는다는 것은 바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 문장 속에 담긴 절박함을 나는 그 지하 작전실에서 생생히 느꼈다. 수백 톤의 군함이 멈춰 선 모습은 마치 바다 위에 만리장성이 부서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등장했다. 마치 오아시스처럼. 페루 작전실은 한순간 침묵에 잠겼다.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페루 바다 재건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전실 안이 술렁였다. 한국? 왜?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이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무상 함정 기증, 최신 시스템 업그레이드, 심지어 교육까지 제공한다. 그 한마디는 순간 작전실의 전체를 흔들었다. 모두가 놀람과 희망, 의심과 설렘 속에 빠졌다. 매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지던 우리가 이제는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의구심이 생겼다. 공짜라? 조건이 없다? 이게 진짜란 말인가? 작전실의 분위기는 다시금 차갑게 변했다. 네이션스에서는 공짜가 없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페루 작전실이 아직 살아있다는 마지막 증표였다. 새벽 4시 페루 작전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타이틀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 중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한국의 그 한마디를 통해 시청자가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도대체 한국이 무슨 제안을 했길래?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페루의 절망과 국제사회의 외면, 그리고 그 위기에 등장한 한국의 결단이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 감정의 흐름을 타고 한 편의 드라마처럼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다음 목표 표적 저격 준비 완료. 레이더 화면이 깜빡이다가 멈췄다. 차갑고 정적이 흐르는 작전실은 그날도 무거웠다.
어제도 놓쳤고 이번에도 놓쳤다. 장교들의 속삭임이 공포로 변해갔다. 중국 어선 20척이 침범했는데 우리는 속도가 모자랐습니다. 해당 어선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쳤지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이 같은 자책감이 고되는 목소리로 전해졌다. 장교의 얼굴에는 피곤과 무력감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해군 기지에서는 정비 중인 함정들이 정박된 채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로 멈춰 있었다. 부품이 없어서, 연료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거의 모든 이유가 예산 부족으로 귀결되었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장교뿐만 아니라 장관과 대통령에게까지 전해졌다. 국방장관은 공식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는 중고 함정 한 척에 2억 5천만 달러, 독일은 15억 달러 받고 기술 이전은 별도 요구합니다. 우리의 예산은 10억 달러 전부예요. 장성들의 얼굴은 유독 어두웠다. 우리는 둘도 없는 해양 강국일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해양 약소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해 위기의 충격이 곧바로 리더층에게 전달되었다.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길 수도 있는 위기는 국가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비화되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포기하면 국가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대통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바다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포기할 수 없다. 시작은 분노였다.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장군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내쉬었다. 몇 달 전 미국과 유럽은 고가의 조건을 내걸었고 현실적인 페루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우리 해역마저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결국 뭘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점차 절망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성공한 해양 국가로 기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물러서고 있다. 거짓말처럼 자국의 바다 보호라는 문구가 우리 전략의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외교 채널도 무력했다. 미국은 페루 문제는 페루가 책임져라고만 했고 유럽은 군함 한 척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했다.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의 돈벌이였다. 한 관료가 씁쓸히 말했다. 대통령은 어느새 자신감 없는 지도자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다를 지키느냐, 국가의 존엄을 지키느냐, 그 사이였다. 이 내부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들이 진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해결책 조건 없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대사관이 연결됐습니다. 회의실의 긴 문이 열리고 한국 대사관 외교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안녕하십니까? 페루 해양 안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정부에서 뜻있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네. 단순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한국은 퇴역 해군 함정 2척을 무상 기증하고 현대화 공정을 거쳐드릴 예정입니다. 엔진 레이더 무장 통신 장비를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페루 해군 승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6개월간 실전 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장관과 장군, 대통령 모두 말을 잇지 못했다. 완전한 기술 이전, 무상, 조건 없음. 외교관은 잠시 쉬었고 이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제까지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조건들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다. 조건 없이? 왜? 한국 쪽은 답했다. 1950년대 우리도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입장에 놓인 국가에 진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심장을 두드렸다. 무무상요? 이 정도 규모로는 들어본 적이 없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조건 비용, 기술 이전, 훈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올 인원. 외교관은 한 걸음 더 내디뎠다. 페루의 해양 주권이 명확히 보장될 때 남미 해양 전체의 안정이 확보됩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남미에도,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만발했다. 진짜 무료인가?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아닌가? 비밀리에 열린 내부 회의에서 정보부 관계자가 말했다. 정치적 압박이 뒤따를 수 있다. 우리가 한국에 종속되지 않을까? 중국과 미국, 유럽의 반응도 신중하게 봐야 한다. 경제부 장관은 예리하게 지적했다. 중국이 구리 수입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미국도 우려한다. 한국과의 관계 강화가 동맹 관계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해군 측은 단호했다. 우린 바다를 지켜야 한다.
한국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해온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변화가 필요하다. 결론은 점점 가까워졌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국이 정말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건가? 외교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작전실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장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지금 우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이대로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전화 한 통. 그 한마디가 페루 정부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분위기가 반전된 페루 해군 내부. 고장난 엔진, 고물 함정, 예산 부족으로 무력했던 현실은 한국의 제안 이후 기회로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주함 현대화, 훈련, 첫 작전의 감동적 순간을 함께 그려나갑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작전실 안 새로운 열기가 맴돌기 시작했다. 이름마저 새로워진 경주함 페레암피아리에이엠이 출격 준비를 완료했다. 현장에서 구조조정된 승무원들이 새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레이더, 무장, 엔진 모든 시스템 이상 없다. 출항 준비 완료. 다시 시작된 긴장감의 순간. 그런데 달랐다. 과거 고장을 밟았던 엔진은 이번엔 30노트의 속도를 뿜어내며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다. 진짜 새 함정 같아. 승무원 한 명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우리가 준비됐다는 증거야. 새로운 페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페루 이지에 다시 중국 어선 15척이 접근했다. 이전이라면 레이더의 전만 바라보다 놓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목표 식별, 즉시 출동. 30노트 유지, 포위 전술 적용. 어선단이 갯지어 들어왔고 경주함은 날카롭게 접근했다. 통신 방송이 울렸다. 페루 해군 귀어업 구역에서 즉시 철수하십시오. 번호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식별되고 어선들은 속도를 줄였다. 완벽한 포위입니다. 작전실이 환호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즉시 중국 어선단은 페루 해역을 떠났다. 이는 페루 역사상 최초로 놓치지 않고 퇴거시킨 사건이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었어. 승무원과 장교들 사이에 웃음과 탄성이 오갔다. 이 작은 승리는 거대한 희망이었다. 바다가 다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 몇 달 후 콜롬비아에서 출발한 마약 밀수선의 정보가 들어왔다. 페루 해군 작전실은 다시 가동됐다. 북쪽에서 경주함, 남쪽에서 기세함 이중 포위 작전. 멀티태스크 작전의 시작이었다. 한국 교관이 가르친 포위 전술이 다시 구현됐다. 레이더가 밀수선 식별 북쪽 선박 포위. 남쪽은 해양 경비대와 협조하여 탈출로 차단. 기세함이 북쪽에서 접근하고 페레함은 남쪽 경로를 차단. 두 함선이 동시에 움직이는 협공 전략이 완벽히 적용됐다. 밀수선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다. 결국 함정은 포위당에 멈춰섰고 현장에 해병대가 투입돼 검거했다. 수백억 가치의 마약이 압수되었다. 페루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 CNN과 BBC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남미 바다 질서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지원은 단순한 도구 제공이 아니었다. 페루의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진짜 혁신이었다. CNN 페루 해군 해양 안보 핵심 파트너 부상. BBC 작은 국가는 어떻게 이런 해양 강국이 되었는가? 미국 해양 경비대도 공식적으로 페루의 전략 전환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적인 인정은 페루 내부에도 큰 자극이 되었다. 우리가 자랑스럽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 페루 해군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성 해군 신병, 해양 연구자, 어민도 자긍심을 드러내었다. 이젠 우리 바다에 침해자가 들어오지 않을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페루인의 자존감 회복이었다. 페루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의 흉상 제막식이었다. 내레이션이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 해전사의 전설이었습니다. 사관생도들이 일제히 경건히 묵념하고 한생도 대표가 말한다. 우리도 이순신 장군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나 역시 두 눈에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페루의 성공은 남미를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콰도르, 칠레, 브라질은 한국-페루 해양협력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동남아 아프리카에서도 한국형 해양협력 요청이 이어졌다. 유엔과 유엔 개발계획 역시 한국의 조건 없는 협력 모델을 추천했다. 하버드, 옥스퍼드에서는 한국의 국제 리더십 방식이 강의로 채택됐다. 힘을 가진 나라는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한국 외교관의 그 말은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연민에 기반한 철학이었다. 정의라는 한국인의 내면적인 가치가 국제 무대 위에서 진주처럼 빛났다. 페루 해군사관학교의 이순신 묵념은 단지 상징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다는 증거.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나라의 명예회복.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나라의 진심이 절망의 끝에 선 다른 나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번 영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익이 아니라 정으로, 군사력이 아니라 함께 가는 마음으로. 한국은 그렇게 새로운 외교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하나가 먼 나라 페루의 바다를 되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자존감을 돌려주었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느꼈습니다. 진짜 협력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나도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세상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 한번, 구독 버튼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해주는 따뜻한 행동이 되어줄 거예요. 혹시 주변에 국제 정세에 관심 많은 분이 계시다면, 바다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진심이 통하는 세상을 믿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매주 이런 세상을 바꾼 한마디를 찾아 가슴 뛰는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이 감동, 우리만 알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진심이 연결되는 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